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뉴스입니다. 미국의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둘러싼 미 정치권의 공방도 첨예화되는 양상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를 의식해 섣부른 합의를 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데 공화당 의원들은 이런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의회 내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인 게리 코놀리 민주당 하원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은 완전한 실패라고 주장했습니다. 세 차례에 걸친 정상간 만남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여전히 핵 개발과 미사일 실험을 지속하며 영내 불안정을 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을 의식해 북한과 섣부른 합의를 할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What I fear is that because he has nothing to show for it, I mean, there's not even a fig leaf here, he will rashly accept something, anything, and say, see. 톰 말리노스키 민주당 하원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볼튼 보좌관 경질 이후 김정은 위원장과 나쁜 합의를 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완전한 비핵화에 못 미치는 합의는 민주 공화 양당의 엄청난 반대를 부를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공화당 의원들은 야당의 이런 우려가 터무니없다며 일축하고 있습니다. 제임스 랭포드 상원 의원은 미국 협상단이 국내 정치 상황 때문에 협상에 일관적이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존 헌스트 상원 의원도 한반도 비핵화는 여야를 떠난 초당적 목표라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일부 공화당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첫 임기 내 북한과 비핵화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회의적 견해를 보였습니다. Yet the North Korean leader and the president still have a good relationship, one that hopefully will be the foundation for a deal. But I'm not optimistic we'll get that deal anytime soon. 메카시 의원은 북한의 단계적 동시적 비핵화 주장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입장을 유지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국의 전직 관리들은 제도 안전과 발전을 방해하는 위협과 장애물을 제거해야 한다는 최근 북한 외무성 담화는 실무 협상에서 체제 안전, 제재 완화 등 최대한 많은 것을 얻어내려는 전술로 분석했습니다. 실무 협상은 또 한 번의 정상회담이 아니라 비핵화 합의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는 북한이 미국과의 실무 협상을 앞두고 요구 수준을 최대한 높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재 해제에 더해 체제 안전 보장, 평화 협정까지 포괄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비핵화 실무 협상이 정상회담을 위한 준비 회담이 될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Turning working level talks into another so-called party planning exercise to prepare for the next summit is probably North Korea's real reason for wanting to sit down again. 북한의 이번 담화는 회담에 앞선 기존 입장의 반복으로 주한미군뿐 아니라 동북아 지역 내 모든 미군의 철수를 요구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It's the alliance, it's U.S. military forces in the region, including forces stationed in South Korea, as well as U.S. naval and air forces in the region. So from North Korea's standpoint, all of that would have to be removed. 조셉 디트라니 전 육자회담 차석 대표는 북한 담화의 안전과 발전을 방해하는 장애물 제거는 체제 안전 보장과 제재 완화, 미북 관계 정상화를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실무 협상이 열릴 가능성이 커졌다며 제재 완화와 비핵화 조치 등의 의제는 반드시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북한은 이번에도 미국의 양보를 거듭 주장한 것이며 체제 안전 보장이나 제재 완화는 비핵화 조치를 통해 가능한 것인데 북한은 그럴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The U.S. is still looking for a comprehensive package, but there's no indication right now that the North is prepared to put anything regarding its nuclear program on the table. 버시바우 전 대사는 스티븐 비건 대북 특별대표가 언급한 유연성이 얼마나 발휘될지, 또 존 볼튼 보좌관의 경질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유엔군 사령부와 한국 국방부가 한국으로의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이후 유엔사의 권한과 범위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엔사의 참모 조직 확대와 역할 강화 등의 문제인데 한국 군 당국과의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에서 안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엔 사령부와 한국 국방부가 유엔사 역할 확대와 관련해 논의를 벌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한국으로의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이후 유엔군 사령관의 권한과 그 범위에 대해 양측의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유엔사와 한국 국방부 측의 고위급 협의체가 가동되고 있다는 한국 언론들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으로의 전작권 전환을 염두에 두고 실시한 지난 8월 미얀훈련에서 양측의 이견이 발생해 문제를 협의하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연합사령관인 유엔 사령관과 주한 미군 사령관이 겸직을 하는데 주한 미군 사령관인 에이브람스 사령관에게 유엔군 사령관 자격의 지휘권이 있었다는 겁니다.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 신년 사령관이 되고 현재의 한미연합사령관은 부사령관이 되어서 이것을 연습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 사실상 이때 유엔사가 직접 이제 개입을 해서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언론에 보도됐잖아요. 한국의 전작권이 넘어가더라도 생길 수 있는 구조적 문제인 만큼 유엔사 역할에 대한 협의를 당연한 과정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가 유엔사의 참모 조직과 역할 확대 조치를 잘못 이해하면 자칫 미한 간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조건에 기초한 게 뭐냐면 한국군이 이것을 지휘할 수 있는 역량이 있을 때 주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구도가 됐을 때 준다고 그게 조건에 기초한 거거든. 이와 관련해 한국 국방부는 유엔 안보리 결의와 정전협정에 기초한 유엔사 역할과 9.19 남북 군사합의 이행 등에 대한 의견 교환을 실무급에서 고위급까지 긴밀히 협의하고 있지만 별도의 협의체는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다만 전작권 전환 이후 유엔사 역할 등에 대해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에서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역대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20여 명이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과 한미연합사 평택기지 이전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달성될 때까지 미뤄야 한다는 건의서를 최근 청와대에 전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전달한 건의서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가 지연돼 핵 위협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한미 군사대비 체제상 중대한 변화 추진은 심각한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고 판단된다면서 전작권 전환 시기 재검토를 요청했습니다. 또 현재의 연합사 구조와 작전 통제 체제는 수십 년간 여러 위기 상황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며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검증된 체제라며 위기 도래 시 작전을 담당하는 연합사와 국가 통수기구가 근접 위치하는 것이 최선의 요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건의서를 받았다고 확인하면서 여러 의견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국경 순찰대원 3명이 불법 어업 중이던 북한 선박들로부터 공격을 받아 부상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 연방보안국 FSB는 17일 국경 순찰대가 동해를 순찰하던 중 불법 어업을 벌이던 북한 어선 2척과 11척의 모터보트들을 발견했으며 북한 선박 한 척의 승무원들이 순찰대원들을 공격해 3명이 부상당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FSB는 불법 어업을 한 북한 어선 2척 모두 납포해 러시아로 예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러시아 주재 북한 대사를 불러 항의할 예정이라고 러시아 리아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미국 정찰기가 지난 16일 서울 인근 등 수도권 상공에서 작전 비행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용기 추적 사이트인 에어크래프트 스팟은 미 공군의 주력 통신 감청 정찰기인 RC-135W가 이날 경기도 남양주에서 서울 인근 상공을 거쳐 인천 방향으로 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B-52 폭격기와 KC-135 공중급유기가 태평양 괌 앤더슨 공군기지를 이륙해 태평양 상공까지 비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언론들은 통상적인 작전일 수 있다면서도 북한의 잇따른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추가적인 미사일 발사 가능성 대비 차원이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폐사율이 최대 100%에 이르는 치명적인 돼지 전염병인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가 한국에서 처음으로 발병했습니다. 한국농림축산식품부는 경기도 파주시 한 양돈 농장에서 돼지 5마리가 고열 증상을 보인 뒤 폐사했으며 이후 정밀 검사 결과 17일 아프리카 돼지열병 양성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8월 중국에서 발생한 이후 아시아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돼지열병은 지난 5월 북한에서 발생이 확인된 가운데 이번 한국 내 발병도 북한에서 내려온 야생 멧돼지들을 통해 전파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정부는 돼지열병 발생으로 인해 오는 19일 파주 도라산역 일대에서 진행할 예정이었던 9.19 평양 공동선언 1주년 기념행사 일부를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